회계부정, 안성쉼터 고가매입, 그리고 귀부금 횡령까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본격 수사할 방침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용수 할머니가 쏘올린 이 윤미향 의혹 사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좀 짚어주시고 하나씩 좀 검토를 해보시죠. 예, 5월 7일 이제 일본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네. 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네. 이 기부금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뭐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죠.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나누면 하나는 기부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유용되었다. 네, 또 기부금. 회계 보고가 된 것이 수렁털이다. 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안성의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쉼터로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네. 고가에 샀고 싸게 팔았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무슨 의혹이 있다. 그런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죠. 네, 당선인. 당선자의 해명들이 계속 앞뒤가 안 맞거나 계속 말을 바꾸거나 함으로써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네.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은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문제잖아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아직 검찰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밝혀진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이 회계 처리 부실 의혹,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이 누락됐다. 그러면 이게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부터 해서 이 수입 지출이 전혀 안 맞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원래 이제 이 정대협이 있고 네. 정의기억연대가 있고 그런데 이름이 좀 깁니다. 네. 정대협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네. 이런 이름이고요. 정의연은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런 네. 것인데 정대협이 이제 정의기억연대로 되기로 해서 없애기로 했는데 안 없애고 지금도 살아 있고 네. 두 법인 이름으로 다시 예. 보조금도 신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양쪽에도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엄격한 회계 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예를 들면 예. 지금 4년간 약 13억의 정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시는 5억이거든요. 특히 2016년에 1,600만 원, 네. 2017년도에 1억 5천만 원, 네. 2018년도에 4억 3천만 원 받았는데 이 회계장부서에는 하나도 안 받은 걸로 돼 있다든지 그러면 회계장부 사고로만 보면 어디론가 사라진 어디론가 가버린 거로 것이죠.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회계장부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장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떤 맥주집에 3,300만 그래서 원을 문제가 됐었죠. 지불했다는 거. 네. 근데 실제로는 3,300만 원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쓴 거는 한 몇백만 원 정도인데 그쪽으로 다 몰아놨다고 하는 식으로 도대체 이 장부 자체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횡령이건 회계 실수건 간에. 뭐 실수로 봐줄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그런데 실수로 보기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네. 한두 건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거고요. 더더군다나 윤미향 당선자가 엄연히 공익법인이 이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인데도 자기 개인 계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개인 계좌로 또 모집을 했어요. 특히 뭐 안점순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 비용을 그렇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돼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 근데 공익법인의 일반적으로 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고 네. 회사 사장이 있다면 회사의 업무에 관한 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법인 계좌가 압류가 돼 있다든 그러면 돈을 못 받으니까 개인 계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개인 계좌를 만드는지는 전혀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뭐 법인과 돈을 더 정확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좋게 봐줘서 그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렵습니까? 법인 계좌를 만드는데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네. 법인 통장 그 계좌 만들겠다는 것만 들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바로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 계좌 개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개인 계좌로 들어온 것은 이것이 윤미향 그 당선인의 개인 돈과 네.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가 전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 횡령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장 정리를 해보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검찰 수사를 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통장을 제대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먼저 공개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뭐 잠재우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면은 이제 친일파로 이제 그 반인권의 친일파들의 마지막 책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 친일파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도 네. 저 혹시 모르죠. 뭐 매주 일제가 파견한 밀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원래 이 문제는 이용수 우리 할머니께서 제기했기 때문에 친일파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전혀 맞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네. 이게 친일 반일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 야당의 네. 문제도 아니고 네. 이게 기본적 공익법이라는 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든요. 네. 그럼 이 법인을 우리가 어떻게 후원을 하고 어떻게 그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잘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문제거든요. 근데 공익법인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명쾌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해온 관행이 있어서 이 정의연도 거기를 못 본 사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꼭 정의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네. 그 해방 직후도 아니고 네. 완전히 시스템이 된 그 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이 네. 회사 계좌 말고 자기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고 회사 돈을 그리로 보내면 횡령으로 바로 잡혀가는 게 현실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저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는 공익법인으로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또 장사하는 데가 사업하는 데가 아니고 네. 국민들도 후원을 받는 데 아니까 남의 돈 아닙니까? 네. 그만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왔던 것이고 그것도 뭐 1, 2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뭔가 그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계속 그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 계좌 문제는 장례비만 그런 게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해외 나가실 때마다 받은 것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김복도 할머니가 미국에서 증언을 네. 할 때 또 다른 할머니가 프랑스에 가서 증언을 하실 때 이제 이 할머니가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좀 모금하자 그럴 때 그게 네. 전부터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예요. 그래서 개인 계좌가 3개 또는 뭐 4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글쎄 그 부분은 바로 윤미향 당선자가 공개를 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이 부분은 침묵을 너무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비싸게 샀다. 이것도 비싼지 싼지는 당시의 주변 건물과 비교하면 누구나 좀 알 수는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비싸다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니면 또 글쎄요, 이제 그 당시에 우선 또 매입한 것 자체도 상당히 의혹이 제기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3년도 8월 달에 이 안성에 있는 이 집을 샀는데 네. 그 2014년 3월 달에 이미 서울 명성교회에서 14억 5천만 원 들여서 집을 하나 사서 마표에 네. 여기 그냥 계속 계시게해라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게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 1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 그 윤미향 당선자 얘기는 그건 저 10억짜리 없어서 안성까지 샀다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안성의 주인도 또 자기가 또 개조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시가를 뭐 쭉 보면 실제 가격이 한 4억 내지 5억 정도밖에 네. 안 돼. 7억 5천에 샀으니까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 그런 또 의혹이 있고요. 만약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면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일단 저 뭐죠? 배임죄에 해당이 되겠죠. 배임죄 해당될 그렇죠. 수가 적정한 있나요? 가격에 사야 되는데 비싸게 샀으면 결국에는 판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게. 네. 그러면 이제 그 배임죄로 처벌받고 만약 그 과정에서 소위 리베이트를 나눴다. 네. 부풀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임 수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사회복지 그 모금을 중간에 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정대협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F 등급을 그렇습니다. 매겼더라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그 낙제 점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실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해보니 2015년도 12월 달에 어떤 그 평가를 냈는가 하면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 평가는 C를 줬고요. 네. 그다음에 회계 지침을 준수한다든지 그런 거는 F를 줬어요. 네. 왜냐하면 영수증도 없고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하라고 했더니 윤미향 당선이 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반납하겠다. 그래 이걸 반납을 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집을 내놔서 이제 4억 2천에 팔렸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게 4억 2천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살 때 이제 비싸게 샀다는 것이고 네, 왜 네. 비싸게 샀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의혹이 이제 계속 부풀려진다면 소위 말하는 정의연의 정대협, 정의연의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그동안 긴 오랜 기간의 활동 자체도 폄하될 수가 있겠는데 그 활동 자체는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저 네. 정대협도 그렇고 저기업연대도 네. 그렇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전시와의 여성 인권에 네. 대해서 많은 공을 세운 게 사실입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일제가 얼마나 그 네. 만연천지를 알려왔거든요. 그 공은 명백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돈이 전부 이런 좋은 뜻에 쓰겠다고 할머니들 네. 돕겠다고 전부 기부한 그야말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세금이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좋은 일을 하니 돈은 마음대로 써야 됐다는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빨리 정의연 측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이런 증빙을 좀 내놓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윤미향 당선자의 방침은 뭔가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우리는 떼먹은 거 없다. 네. 우리는 완벽하게 다만 회계 실수만 있었을 뿐이고 우리 보고 돈 떼먹었다 하는 건 친일파다. 이렇게 네. 지금 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뭐 다 이저 정의원이나 정대협이 좋은 일 한 거 다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체들도 앞으로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 보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신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 또 그 사업이 더 커지죠. 그런 점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네.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당선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도 전체 당 차원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아직 명확한 조치라든지 입장은 내놓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네. 어차피 이제는 그 이분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합당이 되니까 합당했으니까요. 자기 네. 당 당원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끄러워지면 불리하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뭐 통합당의 그 비례의원들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검찰도 그냥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고려하지 않고 네. 들어온 돈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였나 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가 그것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면 되는데 수사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서둘러서 하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제 집권당의 눈치를 보면 이거는 흐지부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두고두고 암적인 그런 사건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집권당의 눈치를 볼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검찰의 입장? 지금 현재로서는 네.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네.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정석대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눈치 보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사실 윤미향 당선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미향 당선 말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밝힐 수 있는 거는
검찰 수사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의위원회에서는 외부 공인회계사들 동원해서 감사를 받겠다는데 자기가 선정한 회계사가 그 셀프 감사 아닙니까? 그거는 네. 국민들이 선뜻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주무관찰, 감독하는 관찰이거든요. 관찰이 나와서 하든지 검찰 수사를 하든지 해서 명명백계 밝혀져야 윤미향 당선자도 억울한 점이 풀릴 수 있고 네. 혹시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네.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네. 당에서도 뭔가 입장을 좀 빨리 정해야 될 텐데 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농내 의원이라든지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하던데. 네. 제대로 정상적인 네. 제 생각 죄송합니다.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이시라면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자꾸 이분이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는 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게 썩은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화를 추구하는 당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한다면 민주적으로 적법 절차에서 빨리 처리가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죠. 네. 여튼 뭐 논란이 좀 계속 꺼지지가 않고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데 최종 결과는 그래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동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과 진실 의혹 공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